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헤라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 단원명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왜 살펴보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년, 영역 중심으로 해서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 또는 아이가 어느 학년에 속해 있든지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수학은 어느 한 학년, 심지어 어느 한 단원만 놓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목입니다. 이렇게나마 단원이라도 미리 알고 우리 아이가 어느 시기에 어느 것을 배우는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 가지는 개통성이라는 특징 때문이에요. 개통성이라 하면 수학적 내용이 위계적이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수의 개념을 구성할 때 자연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수의 개념, 유리수의 개념, 그리고 실수의 개념, 복소수의 개념까지 위계적이고 누적적으로 수의 개념을 구성합니다. 또 다른 예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의 예를 들어보시면 개통성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역연산의 관계에 있고요. 곱셈과 나눗셈도 역연산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은 동수, 누, 가의 과정을 거쳐 곱셈으로 발전해 가고 뺄셈은 동수, 누, 감의 과정을 거쳐 나눗셈으로 발전해 가는 개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특징으로 한 번의 수업 결손으로 해서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겠죠. 또 이러한 개통성을 생각하지 않고 학생이 어떠한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냥 그 개념만 따로 떼어내서 분절적으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개념만 학생에게 가르친다면 학생은 수학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학년 때 공배수와 태소 공배수를 공부하는 아이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모를 통분하는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고 알아야겠지만 학부모님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전후 학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이 일어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배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단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 단원을, 수학 단원을 한번 함께 개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체계를 살펴볼게요. 1학년 1학기에는 9가지의 수, 2학기에는 100가지의 수를 배웁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세자릿수, 2학년 2학기에는 네자릿수를 배웁니다. 3학년 1학기에 분수와 소수가 나오고요. 3학년 2학기에 분수가 또 나옵니다. 3학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3학년에 나오는 이 분수입니다. 4학년의 큰 수는 어렵지 않고요. 5학년에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5학년 2학기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5학년 역시 약수와 배수 부분이 5학년이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의 체계는 여기까지고요. 수의 연산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학년 때는 덧셈과 뺄셈이 주를 이루고 2학년 때 덧셈과 뺄셈을 조금 더 하고 곱셈과 곱셈 구구가 있습니다. 3학년에 덧셈과 뺄셈 그리고 나눗셈과 곱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4학년에도 곱셈과 나눗셈이 있고요. 이제 4학년 2학기부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5학년 때 자연수의 혼합계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이 나옵니다. 이제 6학년 때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도형 영역입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겠죠. 1학년 때는 이제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원명을 표기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옵니다. 3학년 때부터 평면 도형과 원이 나오고 4학년 때 각도, 평면 도형의 이동,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 있습니다. 5학년 때 직육면체, 합동과 대칭, 6학년 때 각기둥과 각불, 공간과 입체, 원기둥, 원뿔, 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트색은 측정 영역입니다. 비교하기, 시계 보기와 규칙 잡기,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길이와 시간, 들이와 무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원의 넓이 등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정확히 딱 한 영역에만 걸쳐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주황색은 규칙성 영역이고요. 회색은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표를 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학년 2학기의 덧셈과 뺄셈 마지막 문제는 8 더하기 4, 13 빼기 5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2학년 때는 곱셈 구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곱셈 구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약 13차시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인데요. 이 한 달 정도 동안 아이가 곱셈 구구를 정말 능숙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학년 전 기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학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분수의 개념이 나오죠. 이 분수의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5학년 때는 약수와 배수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약수는 중학교 올라가서 첫 단원인 소인수 분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 단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명만 확인해 봐도 수학의 개통성을 확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이 단원명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지도한다면 결국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지도하게 되어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그러한 학습을 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할 수 있게끔 제가 파일로 올려둘 테니 프린트 하셔서 두고두고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